안녕하세요. 강쌤이에요. 오늘은 꽃들에게 희망을 읽고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순서는요. 첫 번째, 마인드맵을 그릴 거예요. 두 번째,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써볼 거예요. 세 번째, 키워드 찾기를 해볼 거예요. 네 번째, 질문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자, 마인드맵을 그렸는데요. 이 책은 애벌레의 가슴 벅찬 성장 과정을 보여준 작품인데요. 애벌레의 탄생에서부터 나비가 되기까지 수많은 선택 속에서 책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마인드맵의 구분에서도 애벌레의 성장기와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는 기둥, 그리고 나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애벌레의 탄생인데요. 태어나서 애벌레는 나뭇잎을 갉아먹으며 무럭무럭 자라났죠. 성장기에서 먹고 또 먹고 되풀이되는 일상이 계속되었는데요. 어느 날 애벌레는 먹는 일을 멈추고 나무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동료 애벌레들과 마주치게 되고 유난히 가슴이 설레었어요. 애벌레는 어느 날 무척 바삐 기어가고 있는 애벌레 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척 궁금했는데요. 애벌레 기둥을 본 후 막연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신기루 같은 꿈을 위해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었죠. 그러나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야만 하는 구조 속에서 어제의 둥지는 위협과 장애물일 뿐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왜 올라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꼭대기의 환상에 지쳐 있을 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노랑 애벌레를 만나게 되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심을 품고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만 하는 현실의 회의를 느낀 두 애벌레는 오르는 것을 멈추고 예전의 애벌레의 삶처럼 함께 풀을 뜯어먹으며 사랑을 키우기 위해 기둥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호랑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와 마음껏 놀고 먹으며 사랑하며 지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삶에 대한 불투명한 미련으로 다시 애벌레 기둥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노랑 애벌레를 설득해 함께 가자고 했으나 노랑 애벌레는 기둥에 대한 가치의 부재로 거절하고 호랑 애벌레만 다시 애벌레 기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호랑 애벌레는 예전의 경험으로 전보다 빨리 올라가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기둥의 꼭대기에 올라갔으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밑바닥에서 볼 때만 대단해 보이는 기둥이었음을 알고 정말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꼭대기에 올라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이 서 있는 기둥 말고도 수천 개의 기둥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호랑 애벌레가 기둥으로 떠나고 홀로 남겨진 노랑 애벌레는 정처 없이 헤매 다니다 늙은 애벌레를 만나 나비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나비가 되기로 했어요. 인고의 시간 끝에 나비가 되어 지쳐있는 호랑 애벌레를 찾아가고 호랑 애벌레도 고치의 과정을 거쳐 아름다운 한 쌍의 나비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인드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다른 친구는 꽃들에게 희망을 책을 읽고 어떻게 느낀 점을 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책의 주인공은 애벌레이다. 호랑애벌레는 알에서 나와 나뭇잎을 먹으며 자랐다. 그런데 먹는 것만이 다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고는 나무에서 내려와 다른 애벌레를 만났고 만남의 기쁨도 잠시 먹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다른 애벌레들을 보며 자신은 그 애벌레들과 다름을 느꼈다. 어느 날 다른 애벌레들이 정신없이 올라가고 있는 애벌레 기둥을 보게 되었다. 호랑애벌레는 기둥을 보는 순간 그래, 어쩌면 내가 찾으려는 것이 저곳에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했고 기둥의 꼭대기를 향해 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서로를 짓밟히며 올라가는 기둥의 충격 속에 애벌레들은 더 이상 동료가 아닌 위협과 장애물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중간쯤 가고 있을 때 호랑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를 만나고 둘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호랑애벌레는
노랑 애벌레를 밟고 올라갈 생각을 하니 자신이 미워졌고 그런 짓을 하면서까지 올라갈 가치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노랑 애벌레와 함께 기둥에서 내려왔다. 둘은 한동안 행복하게 지냈다. 하지만 호랑 애벌레는 또다시 그 생활이 지겨워졌고 기둥 꼭대기에 대한 미련이 머리에 계속 맴돌았다. 호랑 애벌레는 참지 못하고 노랑 애벌레에게 같이 기둥 속으로 가자고 했다. 하지만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노랑 애벌레는 가고 싶지 않다고 했고 결국 호랑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를 혼자 남겨둔 채 기둥 속으로 올라갔다. 호랑 애벌레는 전보다 더 빨리 기둥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한편 노랑 애벌레는 호랑 애벌레가 언제 올지 모른 채 땅에서 맴돌다가 고치를 만들고 있는 늙은 애벌레를 만나게 되고 둘의 대화 속에 나비가 되는 것은 참 사랑을 실천하는 진리임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늙은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의 과정을 참고 견디며 오랜 기다림 속에 아름다운 나비로 재탄생하게 되어 호랑 애벌레를 찾아 떠난다. 나는 이 책의 중심 상징인 애벌레 기둥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 기둥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곳에 가기 전까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애벌레의 이야기는 아마도 우리들의 허황된 꿈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이 쓰여진 연도가 1972년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목적 없는 꿈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참 꿈을 찾아 노력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책에서 키워드를 찾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많은 키워드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 살펴보면은 본능, 호기심, 갈증, 비밀, 짓밟힘, 경쟁, 기둥, 꼭대기, 욕망, 간절한 소망, 인고의 시간, 고치, 기다림, 참 모습, 멘토 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하며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첫 번째로 뽑은 키워드는요, 삶의 가치와 본능적인 삶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호랑 애벌레가 찾으려고 했던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삶의 가치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애벌레는 풀이나 뜯어먹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행복감을 느꼈는데요. 행복감을 느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대표 키워드로는요, 꼭대기와 기둥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보았습니다. 수천 개의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길을 쓰며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노랑 애벌레는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올라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꼭대기에 올라간 다른 애벌레들은 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숨겼던 걸까요? 기둥의 꼭대기는 우리 삶에서 어떤 것과 닮아 있을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비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치 안에서 애벌레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 책을 읽고 더 깊은 인생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우리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